반포고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반포고가 굉장히 좋은 학교죠. 인근에 있는 학교 중에는 정말 수시 명문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과중이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과학 커리큘럼이 좀 독특하다고 해서 기피하는 경우도 많은데, 수시로는 인근 학교 중에서는 거의 최강자입니다. 남녀공학 중에서는 탑권에 속하고 현대고에 전혀 밀리지 않는 수시 명문의 학교고요. 그러니까 수시 명문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게 많아서 학생들이 좀 항상 바쁘기는 해요. 네. 그리고 학교랑 학부모님들이랑 소통이 잘 되는 학교라서, 그래서 학교에서 뭘 진행을 하던 그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는 편이기도 해서 학부모님들의 평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포고에 가서 어떻게 상위권에 들지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파인 고등총괄을 맡고 있는 이교준 원장입니다. 예, 저는 그 유파인 고등관에서 반포 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배라고 합니다. 네. 저희 이제 유파인 반포고등관의 실적을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세화고 세화여고는 상위권 학생들부터 해서 꽉 잡고 있어요. 인원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신 실적도 그렇고,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일반고에서도 상위권 실적을 많이 냈었는데, 올해로 이제 서울 상문, 그다음에 서초, 동덕은 서초고등관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문여고, 경문고는 반포 서경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반포 고등관에서는 세화고 세화여고, 그리고 반포고와 영동고 4개 학교만 집중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반포고 팀장님도 세팅이 돼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고, 올해는 반포고의 실적을 충분히 낸 뒤에 내년 설명회에서는 반포고의 실적을 자랑스럽게 안내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포고 학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고 인원수는 현재 1학년은 239명인 상태고, 올해 모집된 인원은 아직 모르죠. 예. 네. 그리고 과학 커리큘럼이 조금 독특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과학 준비가 좀 안 된 학생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었는데, 어느 학교다라는 게 생활기록부에서는 바로 드러나는 편이에요. 이렇게 진행하는 학교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를 봐도 3학년 입시 상담을 할 때 생활기록부만 봐도 반포고라는 게 딱 드러나는 정도. 그래서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학년 1학기 반포고 종합등급 내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1학년 때는 6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이렇게 6과목을 시험을 보고, 등급을 이렇게 받아왔다라고 하면 혼내야 될까요? 조금 혼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3등급이 3개가 있고, 네. 2등급이 2개, 1등급이 네. 딱 하나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요 2개를 곱해요. 단위수랑 요 2개를 곱해서 요 곱한 값을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총 단위수로 나누면 2.30 정도의 성적이 나옵니다. 근데 2.30 정도면은 학교에서 충분히 상위권에 드는 성적이거든요. 그래서 2.0이면은 저희 기준으로는 각 학교에서 5% 이내. 그래서 잘하는 과목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은 2등급 안쪽, 그리고 1등급을 노리는 형태로 내신 목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자기가 못하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3등급 안쪽으로 막아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학교에서 2.0 이내면은 학교에서는 전교 12등 정도, 그 다음에 2.8에서 3.0 사이면 학교에서 40등 정도의 상황인데, 2.0 이내면은 의대나 한의대, 치대, 그 다음에 서울대, 공대 정도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2.2, 2.4 정도의 학생들이 서울대 지원하면서 연대, 고대, 카이스트 합격도 꽤 많이 되는 편이죠, 과중반에서. 그리고 2.8, 3.0 선에서는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아쉽게도 3.2, 3.5 정도가 넘어가면은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논술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성적대를 기본 목표로 해서 2.0 안쪽, 그 다음에 3.0 안쪽을 기본 목표대로 해서 내신 목표를 세워서 학습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등급이 중요하다. 예. 근데 반포고에서 2등급에 드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의 특징을 좀 분석을 하면은 2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가 뒤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반포고 수학 기출 분석에 대해서 저희 김용배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3년간의 등급 컷을 보시면요, 지금
좀 들쭉날쭉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난이도로 나왔을 때를 가정하고 저희가 학생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있고요. 자, 좀 어렵게 나왔다 치면은 70 후반이 1등급 컷입니다. 상당히 그러면 몇 개를 틀려도 되는 거예요? 한 4개 정도 틀리고 서술형 감점 그 정도. 그러니까 네 문제를 잘 버리는 훈련도 조금은. 네. 그럼 시험이 좀 네. 어렵게 나온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풀어야 될 문제, 안 풀어야 될 문제 판단을 많이 잘해야 그럼요. 그거를 이제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죠. 좀 지뢰밭 같이 문제들을 좀 구성을 해가지고 네네. 그들한테 이제 좀 등급 컷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네 이런 훈련을 좀 시키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자 조금 작년 기출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서 자 중간고사를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총 21문항 객관식 16개, 서술형 5개, 50분 일반 학교랑 비슷하고요. 자 등급 컷을 아까 보신 대로 이와 같습니다. 자 제가 분석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문제들이 좀 낯선 문제는 많지가 않았어요. 중간고사 때는. 근데 이제 익숙해 보이는 문제들이 근데 막상 이제 계산하려고 손을 대보면은 계산이 막 꼬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보통 뭐 숫자가 뭐 무리수를 넣어야 된다라든가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이제 개수들이 좀 평범한 개수가 아니라 뭐 그런 식으로 돼서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문제 난이도를 높이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자체 제작 킬러 문제가 있었어요. 반포고 선생님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문제를 보고서 다들 놀랐거든요, 선생님들이. 거의 이건 처음 본다. 실제로 만드신 문제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보기에 허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잘 풀었다는 이따가 대입해서 푸는 그렇습니다. 이따가 좀 더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좀 의외의 문제 10번 문항인데요. 그 기억 니은 디귿 다음 중 옳은 것은 그 문제였는데 기억이 틀린 보통 거였는데 기억에다가 네. 함정을 많이 파죠. 맞습니다. 그 함정이 학생들이 거의 다 걸려 미끄러졌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따 솔루션을 제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자, 결국에는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요. 기본기가 탄탄해야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념도 대충 아는 개념이 아니고 확실하고 정교한 개념이 있어야지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문항별로 좀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지금 이 하얀 부분이 난이도 하. 보통은 좀 더 많이 있잖아요. 네네. 앞 페이지 정도. 깔아주는 문제가 예, 별로 없네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중난이도가 거의 다 대다수인데요. 이제 특징 첫 번째는 하난이도의 문제 비중이 매우 적어요. 중난이도 비중이 높아서 실제로 학생이 풀어보면은 굉장히 피로감이 높은 시험입니다. 중난이도면은 그러면 고쟁이 투 스텝 정도 예,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4번부터 네네네. 아, 그럼 네. 빡빡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특징은 요건 이제 제가 좀 이건 특징적이다라 본 건데 보통 중간고사 때 킬러 문항이 2차 함수 쪽에서 그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2차 함수 쪽에서 상난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인수분해 두 문항, 복소수 두 문항.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징적이긴 한데 학교에서 자, 어떤 관점을 갖고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학생들하고 소통하면서 학교 선생님들 분석하면서 자, 어느 부분에서 나올지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난이도별로 이제 교재 수준 문항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보면은 난이도 하는 이제 고정이 1스텝 수준이고요. 중은 2스텝, 그 다음에 상은 뭐 모의고사 4점짜리 변형 및 자체 제작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변형 같은 경우는 이따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준비한 것은 직관적으로 시험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인데요. 자, 고쟁이 1스텝부터 이렇게 가다가 자, 갑자기 이제 빨간색 첫 페이지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아.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기본기가 약한 학생들은. 그래서 이제 변형 문제들 저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등급 결정 문항으로 나온 거고요. 보시면은 자, 아무튼 빨간색이 너무 많아요. 전반적으로 예. 빡빡하네요. 원장님 한번 풀어 보셨습니까? 네네, 저도 풀어봤는데 근데 우선은 훈련이 네. 돼 있다라고 하면 두 번째 페이지까지는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었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도 함정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술형이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마냥 쉬운 문제부터 이렇게 깔아주는 게 아니라 서술형 문제도 빡빡하게 돼 있어서 맞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드는 그래서 예, 예. 훈련이 많이 필요한 시험은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등급 결정 문항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자, 솔루션을 제공해 보겠습니다. 3등급 결정 문항은요. 일단 11번 문제였는데 이 문제의 출처는 맨 처음 이 문제 근원은 2010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블랙라벨이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문제집에 다 실려 있는 맞습니다. 문제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때 나오고서 뭐 출판사 및 뭐 학교 선생님들이 변형을 많이 하셨는데 그쵸. 또 독특하게 변형을 하신 거예요. 이 유괴 배수라는 조건까지 주면서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문제 내실 때 변형도 신경 써서 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도 조건 변형을 좀 시켜서 이들을 훈련시킬 계획이고요. 보기 1, 2, 3, 4, 5에서 찾으려고 하면 이게 통찰이 돼야 되겠네요. 맞아요.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야 정확합니다. 다 대입해서 해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 재밌긴 한데 1번이 답이어서 학생들이 이제 정확하게 풀었다. 이건 노렸네. 학교에서 노렸네요. 네. 좀 확신이 있게 푼 학생은 이제 1번 오케이. 풀어서 할 수 있었던 좀 그런 문제였고요.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규제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문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등급 수학에서 발췌를 했는데 뭐 다른 교재에서도 이 문제를 이제 쉽게 발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경험을 하면 후에 풀기에 굉장히 쉽거든요. 풀이가 이제 잘 기억이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다양한 문제 경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요. 82점입니다. 커트라인이. 자, 보시면은 이 객관식에서 8번, 10번, 16번 깔끔하게 틀려도 됩니다. 나머지를 다 정확하게 맞춘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되면 이 상문제 3개 거기에 서술형 감점 조금 있다라는 가정하에 82점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3등급이 달성이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걸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훈련해야 되는 부분 고쟁이 투스텝 수준의 문제들은 단번에 보고 풀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고요.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그게 있죠, 원장님. 셔플. 자, 네. 셔플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신이 네. 실제로는 숙제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른 게 보자마자 떠올려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다른 그렇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나오는 유형들은 있어요. 존재합니다. 그 유형들에 대해서 숫자를 좀 까다롭게 변형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반포 팀원들하고 숫자 변형판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다음에 애들 계산이 복잡해지게. 그렇습니다. 좀 네. 의도적으로. 자, 그다음에 조건도 아까 이제 보셨겠지만 조건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건 변형판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14번 문제에서 봤다시피 여러 교재에서 너무 높은 난이도 말고요. 중상 난이도 문제들을 다양하게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비용이 적은 문제들. 네네. 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면 또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2등급 결정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이거든요. 8번. 원래 쉬워야 8번, 되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의아했던 게 빼기 네. 896 저거 해결하려고 좀 애들이 고생들을 하겠는데. 예, 잘 잡았는데 네. 풀이를 보면은 시작은 잘 잡았는데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애들마다. 그래서 좀 요런 문제가 저는 제일 위험하다라고 보거든요. 익숙한 문제인데 막상 손을 대면은 이제 풀이가 이상해져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 8번이니까 내가 풀 수 네, 있겠지. 네. 근데 한 5분 투자했는데 못 풀면 망하는 시험이 되죠. 그렇죠. 머리가 네. 하얘지죠. 또. 그래서 요 문제도 이제 좀 조건 변형, 숫자 변형해서 저희가 훈련시킬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이제 자체 이게 제작. 예. 이거는 뭐 창작 문제죠. 그렇죠. 원장님도 이거 그렇죠. 보신 7승 예. 그게 밑에 있는 조건들은 봤는데 처음에 예. 주어진 조건이 7승이 1다라는 조건 활용하는 게 굉장히 빡세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킬러 문항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문제가 맞는데 네. 이 숫자요. 이 식하고 이 식을 더하면 3이죠. 3인데 그건 이제 쉽게 나오거든요. 보기 중에 더해서 3되는 게 얘밖에 없어서. 자,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문항이었고요. 자, 그럼 2등급 솔루션 제시하겠습니다. 자, 2등급을 받기 위해서 90점이 등급 컷이고요. 그러면 10번 문제, 아까 말씀드린 낚시성 문제 요 놈을 제외하고는 객관식에서는 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서술형 감점이 있다라고 치면 서술형 감점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90 넉넉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2등급하고 1등급이 좀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2등급은 안정적이고 요렇게 점수를 쌓아두면요 지금 뭐 중간고사는 2등급이지만 기말하고 합산해서 전체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좀 최대한 쌓아두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고쟁이 3스텝 수준의 문제들을 단번에 보고 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2등급은. 그러니까 3등급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3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2등급 목표라는 친구들은 이렇게 훈련할 수 있을 이건 좀 힘들겠네요. 쉽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좀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반포고 2등급의 메리트를 생각을 하면 기회비용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네. 쉽지가 않아요. 최상위권이 두텁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반포고에서 2등급 목표를 한다. 그러면 응당 요 정도 실력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키워놔야겠네요.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맞춤 문제들 있잖아요. 풀어서 맞춘 거. 근데 이제 그게 풀이가 긴 경우나 조금 이상한 방법으로 푼 경우. 그쵸. 그런 특히 것들을 남학생들. 예. 그런 것들을 풀이를 최적화 진행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건데. 이건 뭐 풀이를 선생님들이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요. 네네. 제가 다 할 겁니다. 그냥 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세팅할 때 A, B, C, D 두고 하는 거 이거 안 되죠. 너무 화나요. 한 문제 풀면은 거의 7분 걸리니까 그 한 문제로 네. 막 시험이 다 흔들리는 경우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제가 이제 정말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건 다 진행을 할 겁니다. 네. 다음에 이제 주요 심화 유형들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 변형, 조건 변형인데 좀 더 복잡하고 까다롭게 조건을 변형해서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이제 1등급 결정 문항 확인을 해보면요, 요 복소수 문제인데 10번입니다. 다 걸렸어요. 예, 이 이 낚시 다 기억, 요 등호 하나 때문에 네. 이제 학생들이 다 틀렸는데,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목표로 하는 등급이 1등급이다. 자, 95점 이상 받으셔야 되고요. 자, 객관식에서 요 문제를 틀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는 1등급 결정 문항은 아닌 건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낚시가 맞습니다. 의도한 낚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틀려도 나머지를 다 맞추면 1등급이 되니까. 네. 이제 엄밀하게 결정 문항은 아니지만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를 틀리고 서술형 감점이 없든가, 얘를 맞추고 서술형 감점이 있든가. 예. 그래서 요 정도 나오면은 이제 1등급이 달성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요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보면, 그리고 서술형 감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개념이죠. 개념. 수학학습의 시작학습 본질이죠. 개념학습. 그러니까 어설프게 안다, 요런 게 제일 위험합니다. 아예 모르는 게 차라리 낫죠. 그래서 그 시험 막바지에는 모든 문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모든 문제 서술형으로 훈련을 시킬 거예요. 거기서 이제 논술 첨삭하듯이 자,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여지없이 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결한 개념을 탑재한다. 이게 1등급 목표로 하는 학생에 대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내신 대비를 진행할지 개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당연히 학생의 현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목표 등급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 등급에 맞는 맞춤 컨텐츠를 제공하고 훈련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목표 등급이 달성이 될 겁니다. 저희 고등관에서 네. 매번 하는 프로세스죠. 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자, 목표 등급을 업해서 다시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구조고요. 예시를 들면요, 현재 4등급권 실력인 학생은 3등급을 목표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의욕이 넘쳐서 저 1등급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장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자, 그 경우에 이제 3등급 결정 문항 위주의 훈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약점 체크, 그걸 극복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자, 등급 진단 모의고사를 통해서 목표 등급 달성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뭐 학교 시험을 보고 등급 판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반포고랑 똑같은 등급 그 꼭풀 모의고사를 네네네. 보니까 그때마다 이제 등급이 나오거든요. 예상 등급이 나오면은 그거 갖고 이제 다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2등급으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2등급 결정 문항 위주의 훈련, 이런 식으로 학생마다 편차가 있겠죠. 당연히 잘 따라오고 훈련을 잘하는 애들은 더 고등급으로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드릴 거는 자, 학부모님들 대부분이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교재 뭐 했니? 물어보면 뭐 센 했어요, 고쟁이 했어요, RPM에서 마플 했어요.
그럼 이제 센을 했다는 친구한테 제가 센 수학에서 몇 문제를 뽑아서 주면요 거의 다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이제 그런 경우 그 학생이 센을 잘 풀었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재를 완벽하게 소화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은 항상 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저희 유파인이 자랑하는 자, 내신 대비에 저는 심장이라고 보거든요. 요놈이 이게 셔플 테스트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 대략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럼 센 수학 완성도를 높이려면은 한 번 풀고 그럼 센을 한 권 더 사서 두 번 풀고 한 권 더 사서 세 번 풀고 요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센은 유형서기 때문에 지금 유형별로 문제들이 이렇게 깔려 있어서 이게 안 풀리면은 앞에 맞습니다. 유형 제목도 보고 대표 유형도 보고 뭐 제목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쵸, 거죠. 그쵸. 이게 힌트가 돼버리니까 이게 쭉 푸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게 이제 교재 성취도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썩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문제 보이시죠? 다른 단원의 문제들하고 같이 섞여져 있는 이제 실제 시험 형태의 모의고사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를 저희들이 이제 각 교재별로 싹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교재를 한번 풀고 셔플 테스트를 통과를 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방학 때는 고쟁이 네. 셔플을 제일 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애들 이번에 투스텝 예. 셔플도 그렇고 쓰리스텝 셔플도 애들 많이 하고 있고 확실히 셔플은 학생들이 아는 것 같아요. 실력이 늘고 있다. 내가 그렇죠. 빨라져요. 선생님, 내가 정확해지고 있어요. 본인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내신 대비의 자, 그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중상 수준의 난이도는 보는 순간 풀 수 있도록 훈련이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성취도 확인, 교재 완성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 저희 반포고만을 위한 수학 내신 대비 프로그램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3월에는 이제 스텝 1, 저희가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유파인 기출 유형서 온매스 A, B 레벨별로 제공되고요. 그다음에 반포고 특별반이기 때문에 반포고 관연도 기출 핵심 정리책 같이 학생들하고 나누면서 반포고 기출의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2교시는 이제 핵심 유형 및 심화 문제 학습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레벨별로 교재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반포고가 사실 공립이잖아요. 예, 예. 공립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조금 맞습니다. 바뀌는 편이라서 네네네. 저희가 분석을 하면은 그 다음 기수에 조금 또 달라지기도 하고 조금 달라지기도 맞습니다. 해서 반포고는 관연도 기출도 중요하지만 인근 학교 기출들도 많이 풀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증문즉답 저기에 그 학교 기출 문제들 다른 학교 강남 서초 기출 문제들이 좀 실려 있는데 그런 훈련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번에 학생들하고 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그거라고 봐요. 학교 선생님이 누구니? 그쵸. 바뀌셨니? 그쵸. 바뀌셨어요 하면은 이제 그분 이제 관연도 기출이 크게 의미를 갖는 것보다 그분이 어느 학교에서 왔니? 그쵸.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입수를 해서 그 기출을 풀리는 게 맞는 방향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생들하고 호흡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월이죠. 스텝 2. 저희가 지금 이제 학생 수가 좀 많은 편인데요. 저는 이제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많은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들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 교재하면서 저도 지금 많이 쌓였거든요. 네. 애들이 이런 걸 못 푸는구나. 3월에도 쌓이겠죠. 그런 것들 최다 오다. 그런 문제들을 조건을 변형하고 숫자를 변형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면 문제 적응력이 이제 월등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 부분 진행되는 법.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유파인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컨텐츠입니다. 꼭 풀 모의고사예요. 학교 시험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예 똑같습니다. 시험지 재질까지 똑같습니다. 그거 이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그 문구까지 아예 완전히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고요. 네. 그럼 이제 생김새만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저희 선생님들이 이거 만든다고 잠도 못 자고 밤새입니다. 예, 적중시키고자 네. 또 저 이름이 예.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입니다. 저희 네. 자존심. 그래서 요 시험 실제 시험하고 동일한 느낌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시험 보고 피드백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뭐 더 이상의 내신 대비는 없는 것 저희가 같아요. 보고 네. 나면은 또 학생들 정오표 다 오픈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자기 위치에서 윗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더 맞아야 되는지 그걸 이제 딱 파악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피드백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죠. 그래서 한 5회 진행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점 분석하고 이제 서술형 클리닉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보통 서술형 클리닉 진행됐던 부분들은 보통 이렇게 꼼꼼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반포고 등반의 반포고 3월 정규 프로그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포고는 4개 레벨 4개 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화목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반포고 내신 업반은 수요일 토요일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의치대반은 김용배 팀장님이 들어가십니다. 팀장님이 들어가셔서 요 반은 영동고랑 반포고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업 시간은 다 동일하게 5시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해요. 반포고가 늦게 끝나도 4시에는 끝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은, 수업을 저희가 6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4시부터 6시까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4시 한 10분 정도만 와서 학원에서 막 질문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수업을 들어갔는데, 아닌 친구들은 6시 10분까지 좀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예 수업 시간을 앞으로 좀 당겼어요. 수업 시간을 앞으로 당겨서 5시부터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9시에 수업을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날 복습하는 게 성취도가 가장 좋거든요. 저희가 함정 문제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개념 복합적인 킬러 난이도의 문제들도 훈련을 시킨다라고 해도 다음 시간에 오면 다 까먹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항들, 그날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항들을 한 40% 정도를 그날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안배를 9시부터 10시까지 해 두었습니다. 자, 4개 레벨입니다. 4개 레벨. 4개 반이 3월 1일 날 개강이 되고요. 자, 요 반은 반포고에서 전교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한테 강력 추천하고요. 그리고 요 반은 기초가 조금 약한 친구들, 수학상을 보긴 했는데, 그 개념이나 이런 내용들이 그 센 B단계가 조금 잘 안 풀리는 친구들, 그래서 스스로 좀 풀기 힘든 친구들이 차근차근 등급을 하나씩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픈되는 반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반포고 수업이 화요일, 목요일, 수요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화요일날 학교 끝나고 바로 학교 앞에 셔틀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셔틀 타고 바로 학원에 와서 5시 수업 준비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유기하고 5시 수업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대가 그 반포고랑 저희 학원이 멀지 않은데 이 시간대가 엄청 막혀요. 사고가든 사거리. 게다가 또 학생들이 걸어서 오기에는 거리가 또 이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셔틀을 학교 앞에 배치를 해서 학교에서 바로 올 수 있도록, 셔틀은 저희가 3월 중순부터 학생들 끝나는 시간 다시 파악한 뒤에 3월 중순부터 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1시간 빨리 이동,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중요 문항을 바로 복습하고 자기 실력으로 소화시킨 다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레벨별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포고 학생들이 승부욕이 되게 있는 편이라서 그 윗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저희가 그 윗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션들을 개별 미션으로 주고 확인하고 테스트 후에 윗반으로 업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멀지 않기 때문에 수학 수업이나 과학 수업이 없는 날도 와서 언제든지 공부하고, 저희 자습실 잘 돼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그 윗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포고 신입생 특별 프로그램인데, 작년에는 배치고사를 2월 19일 날 봤었어요. 2월 19일 날 보고 수학이랑 영어 2과목만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아직 이제 반포고 발표가 나야 그 일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금요일, 2월 셋째 주 금요일이면 2월 18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2회차로 이렇게 배치고사를 배정을 해놨습니다. 배치고사를 잘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포고 상위권 프로그램이 꽤 있는 편인데 거기서 그 중학교 성적도 보지만 배치고사 성적도 봐요. 그리고 3월 모의고사도 중요한데 3월 모의고사랑 배치고사랑 거의 뭐 시험 범위나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형태로 이렇게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회차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한 30분 정도 학교생활 세미나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과중반 같은 경우는 과제연구랑 콜로퀴움이라는 큰 행사, 이벤트가 있고 그걸 준비하는 요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아리가 이제 4대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화생지 한 과목당 그 4개의 동아리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엠이라고 의학 동아리도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동아리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동아리를 작년에는 3월 개학하고 나서 두 번째 주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 발표가 나고 나서 바로 동아리를 선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2월 중순쯤에 동아리 선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 대비하는 겸 해서 이때 이제 동아리 설명이랑, 그래서 학교에서는 여기 이제 생물 동아리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는지, 작년 기출 문제들이나 이런 시험들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잠깐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다른 수업이랑 좀 겹쳐서 수업이 안 될 수 있어요. 요 시간대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요게 안 맞는다라고 하면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영상 수업으로 영상 보강이나 그리고 이 세미나도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겠습니다. 신청을 해 주시면은, 신청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요 영상 받는 그 문자 링크에 저희가 구글 설문지로 그 링크가 같이 갈 거예요. 링크 같이 가면은 거기다가 구글 신청서에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포고등관의 3월 정규 프로그램 입반 상담 안내는 학원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김용배 팀장한테 문자를 주시면 되는데, 지금 수업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죠? 수업이 너무 많으셔서 그날 당일은 연락이 못 갈 수 있고요. 학원으로 연락 주시는 게 좀 편하시고, 그 다음에 문의사항이나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다음 날까지는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반 테스트는 2월 14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원 전체에서 본 테스트 기준으로 시험을 볼 텐데, 1시간 동안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학생의 그 학습 이력이나 틀린 문제들을 정정하는 시간 30분 정도,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생각하시고 시간 예약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금 현재 재원생, 반포고등관, 서초고등관, 압구정고등관, 이촌고등관의 재원생들은 2월에 지금 3회 시험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총 3회 시험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시험 성적으로 우선 입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원생들은 저희가 반배정하고 나서 바로 안내를 드릴 거니까 2월 20일 정도에 3차 시험까지 마무리되고 그때 이제 반배정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때는 담임 선생님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이 유튜브 링크에 있는 댓글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앞으로 반포고에서 상위권, 수학에서 상위권에 들 수 있도록, 그리고 반포고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